안녕하세요.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입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으로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26년간 근무를 했고요. 2022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인 안성병원에서 26년간 근무를 좀 했습니다. 26년 근무 기간 중에 이제 응급실을 12년 근무를 좀 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직접 간호사로서 일을 다 직접 간호도 했습니다. 환자와 같이. 뭐 힘들기도 했지만 환자와 보호자들과 소통하여 저희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었고, 직원들과의 협력도 이끌면서 환자의 치료에 회복을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런 수많은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안성 지역의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시청, 보건소 등 이렇게 관련 기관들과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인물들을 좀 많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와 이 도의회 활동이 어느 정도 맥락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4년 동안 이제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우리 노동자 지부장을 하면서 정책 제안을 좀 하고, 그리고 집회 현장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춥고 더운 날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 집회 이렇게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정책 마련은 하나도 안 돼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도연이 돼서 내가 진짜 법안도 발의하고 조례도 좀 만들고 정책을 좀 참가를 해보자 해서 도연이 그래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좀 했고요. 생각나는 성과를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좀 해봤어요. 일단 우리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교육감에게 증언을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회신이 좀 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다 이렇게 1명씩 배치가 됐던가요? 아니면 일단은 36학급 이상은 2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긴 한데, 소규모 학교 있죠? 거기는 1명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각 학교마다는 보건교사가 1명 정도는 배치가 돼야 된다고. 최소 1명.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잠복결핵 검사가 이게 있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현재는 응시자가 부담하는 문제를 알고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개선을 하고자 채용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좀 했고요. 현재는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단은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3번째로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에 이런 산하 6개 병원이 있거든요.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이루한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T에 참석을 해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응급실 뺑뺑이 제2선으로 많이 애쓰셨던 걸로 알거든요. 맞아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의사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의사수 수급은 의료 서비스에 직결적으로 되는 거라서 접근성을 양악화시키고 지방의 의료 취약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응급의학과 출신의 전문의 수가 부족하잖아요. 또 그에 맞는 배우 진료과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기 북부에는 이런 의료 공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전공의 2,000명을 증원하는 걸 해결책을 내놨잖아요. 하지만 이건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내놨지, 이거를 의료인들과 충분한 합의와 이런 대화 구조가 없었어요. 그게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세부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런 갈등이 빚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대책 마련이 좀 있다고 하면 특히 특정 진료과의 의사 쏠림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 진료 과목별로 의사 수급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일 힘든 게 지방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의과대학에 지방 대학을 설치해서 이거를 좀 평준화
공평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경기도에서 제공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신규 간호사들 이직률이 30.6%에 이르렀어요. 근데 프로젝터 제도를 도입한 후에 그 이직률은 17.3%로 많이 줄은 게 효과가 좀 있었던 게 보이거든요. 예. 임상 경력 2년에서 3년 차의 경력직 간호사가 우리 신규 간호사들을 1대1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병원 적응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이 신규 간호사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훨씬 적응하기가 낫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데. 그렇죠. 사실은 병원 현장에는 이 실질적으로 실습이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임상 바로 투입되는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경기도의 의원으로서 경기도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제가 안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서도 뭐 이런 움직임 같은 건 있나요? 다른 지역은 많이들 도입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쪽은 아직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이게 다 수당 문제다 보니까 예산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의원님 많이 애쓰셔 주셔야 되겠네. 저기 전산직 대기수당 잠깐 말씀 좀 해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6개 병원은 의료 장비, 그리고 검사 진료 기록, 그리고 조치 등 이런 걸 다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평일에는 괜찮아요. 근데 평일 오후나 주말에 이 전산실 직원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당도 안 받고 그렇죠. 수당이 없으니까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좀 알아봤는데, 이거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경우 근무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치료 요구가 있을 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본대요. 근로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는 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어떻든 경기도의 전산직 직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경기도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게 숫자들이 많잖아요, 경기도가. 그럼 얼른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수당이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각 병원은 한 명씩 수당이기 때문에 만 원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이걸 응급실 제2송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병원을 찾고 찾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속히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런 정담회와 토론회를 많이 개최를 했어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안을 좀 찾고자 얘기를 해봤는데, 이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응급의학과 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요. 부족하고요. 그리고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분류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는 중증 환자만 가야 되는데 경증 환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재돼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 진료과가 부족한 거예요. 난 내과인데 내과 진료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료과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응급 이송 체계의 비효율성인 거예요. 응급 환자만 가야 되는데 경증 환자들도 응급 체계의 그 이송 차량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응급 환자가 못 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은 정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정말 제일 시급한 건 의사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필수 의료과를 얘기하잖아요.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말 응급실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거가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서 권역별로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진료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갖춰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응급실 환자, 내원 환자 중에 경증 환자, 중증 환자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풀어줄 게 여러 가지. 이게 다 수가 문제가 또 결부되어 있어서 적절한 수가가 조정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있고요. 어쨌든 응급실 뺑뺑이는 사망사고를 직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구급차가 그러니까 환자를 이송하면서 시간이 버리는 게 아니라 찾아갈 병원이 없는 거거든요. 이 환자를 다 데려다 줄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진료 체계를
빠르게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성 지역은 조선시대의 사통 8달의 교통망과 전국 3대 시장을 갖춘 저희 상업의 요충지였거든요. 근데 하지만 현재는 주변에 있는 평택, 용인에 비해 정말 발전이 매우 더디게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안성시가 다시 살아 숨쉬는 활기를 되찾는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지금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산업단지들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이걸 학대 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과 어린이가 행복한 건강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이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좀 강화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생각입니다. 우리 안성천 수질보전은 1979년도에 유천과 송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돼서 현재까지 4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갈등이 발생되는 이유는 안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안성천 주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는 근데 비단 안성 시민의 발전도 있지만 개인의 발전에도 더디게 못하고 있는 제한점이 있어서 큰 문제라고, 재산권을 발전 못하는 거죠.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설정이 해제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 있고요. 지금 당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하면, 해제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면 일단은 안성시, 경기도와 평택시, 안성시가 상생 협력을 해서 대체 용수 확보부터 먼저라도 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중심을 이렇게 통과하나 봐요. 네, 맞아. 그렇구나. 안성은. 평택은 지인이 저쪽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안성 평택의 발전이 빠르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의사 출신 비례위원으로서 지금 보건 분야에 제가 지금 마약류 보관과 관리, 그리고 경기도령 정상화,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약류 관련해서 보건소 4개 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성인은 3.1%, 그리고 청소년은 2.6%, 한 가지 이상의 마약류 물질을 사용했다는 경험이 있다는 그런 실제 조사가 나왔어요. 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물수 마약류에 대한 보관과 관리에 대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보건소를 현장을 가봤더니 소형 그냥 공구에 보관돼 있고, 사실은 농촌에는 양계비랑 이런 대마초 같은 게 있는데 엄청 커요. 근데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그냥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왔고요. 그래서 이걸 시설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 이 진공 포장을 좀 보관을 해서 지금 약간 파우치 같은 형태를 좀 제작을 해서 31구의 시군구의 보건소에 똑같은 파우치를 제공해서 똑같이 보관을 하는 거죠. 물수 마약 등 보관 방법을 갖게. 갖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 소각 장소도 지금 약간 무분별하지 않지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걸 좀 약간 소각 장소를 정해놔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하고자 하고, 필요하다 하면 조례도 좀 만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의료원이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지금 경영상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6개 병원이 정상화 찾을 수 있게 지금 대책 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경기도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좀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경기도 6대 병원이 지금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같이 지금 회복하기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희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안성 시민과 경기도민들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좀 감사를 표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에 우리 주민의 여러분의 소리를 항상 경청을 잘하고, 제 슬로건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의정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